왕이 먹는 귀한 약재 침향단입니다. 49%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최상급 인도네시아산인데요. 화학 성분 전혀 없고 자연 성분만 있습니다. 뇌혈관 건강, 염증 억제에 탁월하죠. 부모님이나 아내, 그다음 수험생, 자녀들한테 좋습니다. 한 세트가 3개월분인데요. 침향단 3통 99,800원, 거의 50% 쭉 잘랐습니다. 두 세트는 8개월분에 199,600원 080-767-3333 전화하십니다. 초특가 할인입니다. 네, 강태풍, 강투사, 강신업 변호사 모셨는데요. 자, 이준석이가 일그러진 영 소설 빗대서 엄석대가 윤석열 팀이 윤석열 대통령을 엄석대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이러는데 윤핵관이 가만히 있네. 글쎄 말이에요. 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몇 마디로 줄이면 저는 미스테리한 인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와가지고는. 미스테리. 저희가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작년 7월부터 이미 이제 김성진 씨 법률대로 들어가가지고 참 많은 것들을 지금 또 알게 됐고, 실질적으로 성상납이라든지 또 이제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시도라든지 하여튼 등등 이렇게 봐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석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다 이제 또 점검해보고 찾아보고 이랬는데, 이 사람은 알면 알수록 미스테리한 인물이다. 도대체 이준석은 누굴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이번에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는 책을 이제 썼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발간이 된다 말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국민의힘 이 전당대회가 막 열리고 있는 이 시점에 3월 3일 날입니다. 이때 이제 국회 소통관에 가가지고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리고서는 거기서 이번에 이제 자기 책 내용과 결부지어가지고 결국 얘기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윤핵관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그런 어떤 기자회견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의 여기 나오는 그 독재자 반장 있지 않습니까? 엄석대. 이 엄석대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들은 말하자면은 이 엄석대하고 맞서는 한병태, 한병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윤 대통령이라고 하는 엄석대를 보호하는 강동규라고 하는 그 체육부장이라는 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유를 하면서 그걸 싸잡아서 비판을 했는데, 제가 미스테리하다는 건 뭐냐? 이렇게 계속해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수사도 아니에요. 또 징계 중이에요. 1년 6개월 징계를 받아가지고 지금 징계 중에다가 거기다가 지금 또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가 더군다나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김세희하고 강용석에 대해서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으로 이제 수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 무혐의 처분 이제 완전히 이제 또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준석이는 위축이 돼도 한참 위축이 돼야 되는데, 위축되기는커녕 지금 MBC, YTN, KBS 막 다니면서 계속해서 방송 소위 지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국회 소통관에 가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위세가 등등한 이런 국회의원들을 마구 까댄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준석을 공격하는, 소위 이준석을 나무라는 이런 어떤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든가, 내지는 윤핵관의 입장이라든가, 아니 윤핵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다못해 정진석이든 국회의원의 어떤 그 이준석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이게 안 나와요. 아니 그리고 이상한 게 이준석을 코너로 몬 사람이 강신업과 김세희 아니야? 그렇죠. 신혜 씨가. 그렇습니다. 근데 서류 심사에서 탈락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사람들은 우대해야 되거든. 이준석이는 골칫덩어리를 제거해준 1등 공신인데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이거 이상해. 거기다가 이제 류해 여해까지도 류해도 뭐 좀 다르긴 하지만 거기도 어쨌든 이번에 탈락을 당했는데 거기도 이준석을 공격한 그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세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강용석과 김세희가 사실 폭로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저야 또 무고죄로 고발하는 거고, 그다음에 신혜식도요 이준석 물러나라고 계속해서 왔다가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추운 겨울날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날렸단 말이에요. 이거 이상해. 그렇다면 도대체가 제가 이제 이준석 미스테리하고 이름을 붙입니다. 미스테리.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대체 이준석 뒤에는 누가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 왜 이준석이를 못 건드리는 것일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혹시 약점 잡혔나 이런 얘기를 했지만 단순히 약점 잡힌 정도가 아니라 더한 뭔가 있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번에
나경원 의원이 나온다 그러니까 대통령실까지 나서가지고 그냥 난리 났죠. 짓밟았잖아요. 그 다음에 의원 40명이 또 네. 짓밟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준석이는 왜 의원, 초선 의원들이 40명이 그때 나경원들을 갖다가 그야말로 공격했던 의원들이 왜 이준석이는 못하는 겁니까? 그러게.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그때는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나경원이를 갖다가 주저앉혔단 말이에요. 네. 그럼 대통령실 누구 하나 왜 이준석이는 못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지금 금방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이 115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115명 중에서 이준석이를 정면으로 남으라는 이 지금 더군다나 그렇게 기자회견까지 열어가지고 더군다나 전당대회 때 이렇게 대통령을 끌어들여가지고 그야말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천하용인을 당선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천하용인이 말하자면 그 엄석대한테 대들었던 한병태다, 의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말이 지금 안 되지. 그러면서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누구 하나 이렇게 징치하거나 나무라거나 비판하거나 공격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정말 저는 이준석이 뒤에 누가 있는지 지금 김무성 얘기도 있고 뭐 유승민 얘기도 있고 그건 또 뻔한 거고 유승민, 김무성은 뒤에서 이준석을 밀 거예요. 또 그건 조선일보 얘기도 있고 예. 또 다른 뭐 신문 얘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김무성이가 이번에 김기현이를 지금 밀고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네. 예, 그러면 김무성과 사실은 이준석이가 이 한 그룹이니까 결국 김기현하고도 사실은 겉으로는 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적과의 동침 뭐 이런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오히려 밖에서 저라든지 신혜식이라든지 김서희라든지 이준석이가 대통령을 총질하고 국힘을 망친다고 보고서 우리가 밖에서 정말 이준석을 몰아내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만 바보된 거 아니냐. 실제로는 우리만 그렇게 보고서 우리만 이준석을 공격한 것이 오히려 두메랑이 돼가지고 우리만 중상을 입고 오히려 이준석과 김기현이라든지 이 내부 세력들은 그것이 윤핵관이 됐든 밖으로는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떤 이유인지 간에 하나의 그 이해관계를 같이 하든 아니면 한 통속이든 아니면 어떤 약점이든 무엇 때문에 서로 공격을 못하는 그 공격을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아니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이제 이준석 미스테리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또 등장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홍준표. 야, 또 홍준표가 이번에 또 이 이준석이를 또 이제 뭐 어린애 치기니 뭐 이러면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홍준표가 나타나요, 꼭 이때. 근데 그전에는 또 홍준표하고 이준석이하고 또 한때는 쿵짝쿵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준석이가 왜 그 또 1차원, 2차원 하고 윤석열 괴롭힐 때 대구로 가면 또 홍준표가 맞아주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의 관계도 미스터리예요. 이 두 사람의 관계도 제가 볼 때는 서로 티격태격 하는 것 같고 서로 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치는 척 하는 거 아닌지. 그래가지고 서로를 띄워주는 관종. 원래 이제 교도소 가는 거 빼놓고는 왜 정치인은 그렇지. 언론에 나면 좋다. 그래가지고 이걸 서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가지고 겉으로 보면은 마치 홍준표가 뭐 이준석이를 한참 뺨 때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준석이도 받아치고 뭐저고 하는데 이걸 보니까 그렇다고 치명적이진 않아. 그래서 홍준표도 지금 얘기에 의하면 또 대선에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대요. 하고 있겠죠. 뭐 안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안테나를 갖다 여의도에 지금 꽂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준석이가 그런 소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가 소환되는 거지. 소환되는 게 아니라 소환시키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 서로 관종끼리 서로 네, 그래가지고 어시스트 하는 예, 거야. 어시스트 하는 거야. 서로 어시스트. 네이버에다가 지금 이준석이나 홍준표 뭐 이런 거 치면요. 지금 뭐 도배를 했습니다. 기사들이 기사를 도배했어. 도배를 해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기사는 다 지금 덮여요 그냥. 좀 잘하는 것도 오히려 이것이 덮여버리고 이렇게 이준석이 정말 또 MBC에서 특히 일부러 그러는지 그냥 이준석 불러가지고 스트레이트 같은 데도 그렇고 뭐 MBC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방송 있지 않습니까? KBS도 그렇고 뭐 지금도 물만 났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준석에 대해서 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이거는 함께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준석 미스테리라고 이름을 붙이고 도대체 이준석 미스테리의 근원은 뭐냐? 왜 윤핵관들이 그렇게 공격을 당하는데도 그리고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공격을 당하는데도 그 누구 하나 장제원도 가만히 있고 권성동도 가만히 있고 윤한홍도 가만히 있고 이철규도 가만히 있고 만약에 안철수가 그랬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렇지. 안철수가 뭐 한마디만 하면 그냥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안철수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엄석대라고 말했으면 아이고 난리 났죠. 난리 났어. 이건 뭐, 예, 벌써 갔습니다. 그다음에
나경원도 뭐 크게 공격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인사 한번 갔다가 그냥 그러니까. 나경원이 어떻게 된 거냐면 그게 구인사 가는 날이에요. 그 구인사를 그 전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다녀왔거든요. 아시죠? 근데 이번에 이제 나경원도 왜 구인사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나경원은 카톨릭 신자라고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구인사를 가고 나서 구인사 가고 2시간 만에 해임당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나경원이가 구인사 간 게 그게 뭐 영린을 건드렸다 뭐 이런 말까지 있어요. 그건 어쨌든 간에 아니겠지만, 네. 예, 그때도 그건 아니겠지만 사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해임까지 당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거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나경원을 징치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안철수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또 우리 같은 사람들에 대한 컷오프라든지 하여튼 이런 것과 비교를 하면 이준석에 대해서는 손방망이 처벌. 저번에 제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수사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저 무고죄 수사. 글쎄요. 그래도 이거 이제 3월 달에 된다. 어때? 예, 뭐 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또 전화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전화를 해보거든요. 네. 그랬는데 담당 검사가 바뀌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것도 왜 6월 초에 바꿔, 바뀌었습니다. 또. 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3월 달에는 이제 피의자 소환이 가능할 것이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3월 달에 한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고 서두르겠습니다 이렇게 들었는데 다른 데서 더 퍼블릭이라고 하는 그 마이너 신문에서 3월 달에 소환한다고 그러더라. 이런 또 기사가 나긴 났습니다. 예. 근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만약에 이준석이가 이 수사가 계속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준석 미스터리에 대한 어떤 의심의 증폭 이것은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마이너스가 된다니까요. 그러게. 이준석이 이 미스터리가 계속 불거지고 또 이준석이 그만큼 힘이 센 거 아니냐. 뭐 이런 대통령하고 그야말로 맞짱 뜰 만큼 힘이 센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또 이준석이 붙는 자들이 생기고 말이죠. 또 이준석의 이 눈덩이처럼 또 이게 커질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하게 이준석 미스터리를 좀 풀고 풀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 측에서. 네. 야, 저 똥이 무서워서 피해냐? 더러워서 피해지. 그리고 그냥, 아유, 저거 괜히 맞짱 뜨면 급이 같아지니까, 아유, 치거리든 말든 내비둬라. 요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볍게 처리할 놈이 아닙니다. 얘 좀비 같은 애라서, 좀 보세요. 그 징계 받았는데도 저러고, 예? 아니,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잖아. 얘는 좀비야. 이번에 천화동인 다 떨어져도, 그래도 또 좀비같이 또 난리 칠 거야. 보세요. 얘는 싹을 잘라야 돼요. 이준석이가 그리고 이 전법이요. 이준석이가 어쨌든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뭐냐면은 얘가 말을 하는 이 방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비단 주머니를 갖고 나오잖아요. 그렇지. 삼국지에. 네. 그다음에 또 삼성 간호라고 하는 말을 들고 나섰죠. 그렇지. 예. 근데 요번에도 엄석대 또 들고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잘 들고 그런 나와. 걸 잘해요.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끌어가지고서 콕콕 찔러가지고서 비유와 이렇게 어떤 돌려치기, 돌려까기를 잘하고 그다음에 쓰리쿠션을 잘해. 근데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나마 이준석이를 막아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당 부분. 그래가지고서 이준석이를 좀 이렇게 그 힘을 약화시켰던 거예요. 김성진하고 같이 또 무고죄도 그렇고 또 이제 김세희다. 이제 사실은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김세희 잘린 것도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가 돌아가 보자고요. 사람들은 너무나 망각을 쉽게 해요. 우리가 재작년 12월로 갔을 때 대선이 한창일 때 그때 1차론, 2차론하고 막 그럴 때 그러면서 이준석이가 윤석열 후보를 막 까대고 있을 때 그래가지고 지지율이 막 폭락해가지고 한때는 이재명한테 10% 떨어졌었어요. 자, 이런 때 제가 얼마나 진짜 그때 노심초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바로 김세희가 그냥 이 성사납 사실을 폭로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준석을 주저앉혔던 거거든요. 자, 그것이 얼마나 큰 공론가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김세희의 그 엄청난 공로를 내가 높이 사가지고 가세연에도 많이 출연하고 같이 이제 방송도 많이 하고 같이 협업하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들어가가지고서 그야말로 다시 또 주저앉히기 위해서 이준석이를 무고죄로 고발함으로써 우리가 상당히 이제 이준석 힘을 뺐던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한 사람들의 노고를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준석이가 저렇게 그야말로 망아지처럼 뛰게 만들므로써 근데 그 공격을 잘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들고 나오면 결과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힘이 빠져서 그렇지 이재명 사태 때문에 여기가 좀 정비가 되면 여기가 좀 정비가 되고 다시 또 이준석이가 준동을 하면 또 과거와 같은 그렇지. 그런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준석 미스터리를 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준석 미스터리 근본이 뭔지 한번 같이 생각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이것도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그 대통령 팀에서 왜냐면 이준석한테 뭐 약점 잡힌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은 수사 같은 거 좀 철저히 해서 이참에 제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안 붙이면, 돼. 네. 아까도 홍준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홍준표도. 홍준표와 이준석이는 서로 싸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같은 편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홍준표도 같은 예, 같은 편이다. 편이다. 그리고 홍준표는 다음에 대권을 다시 노리고 있고 뭔가 같은 편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든다는 거죠. 이 부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강신호 변호사였습니다.